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건가 싶은데, 이날이 때까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어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 겪어야 했던 갈등은 제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싶은 의문을 갖게 하네요.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처음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다만 같은 전공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교양 과목을 듣게 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 저는 2학년이었고 남편은 막 복학한 저보다 4살 많은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남자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 그냥 너무 불편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자기 말로는 저한테서 빛이 나더라며 첫눈에 반했었다나요?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줘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누구랑 연애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귀자고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번번이 거절했는데 글쎄 남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이상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 오빠가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당시 제 속마음은 그래 사귀자는 거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닌데 사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차버리지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8년이나 이어졌고 결국엔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가 더는 시간 끌지 말라며 이러다 결혼 안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좋을 거 없다시며 성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진작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사실 아버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남편을 통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빨리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친정에 말해야 하나. 말 그대로 미치겠대요? 솔직히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기에 어떻게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나 그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알아눕게 되시면서 시댁이 말 그대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이런 마당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하루빨리 헤어지라 하시대요. 지금이야 친정부모님은 오로지 제 안위만을 걱정하여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친정부모님이 어찌나 매정하게 보이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놓인 남편에게 제가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결국 그런 친정부모님을 설득한답시고 제가 단식투쟁을 했어요. 정말 한심하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던 즈음에는 시댁의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결혼 비용의 80% 이상을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저희 친정이라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정부모님이 애를 많이 써주신 거죠. 서울 구석에 있는 아파트긴 했어도 저희들 시작하기엔 부족하지 않을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 주셨고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다 올리고 나서야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만 잘해놓고 살면 그만이냐며 친정에서 그 정도로 해줄 여유가 있으면 저라도 나서서 시부모님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니 그쪽도 좀 마음을 써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한번 물어보지 그랬냐셨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들었더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봤을지도 모를 만큼 충격도 컸어요. 결혼 전에 제가 몇 번 배웠던 시부모님은 이런 분들이 아니셨는데 돈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나 싶기도 했고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냐며 시부모님한테 큰 소리로 따지고 들대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순한 사람인지라 어려서부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한번 대들어본 적도 없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그 와중에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이따금씩 시부모님과의 부딪히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거야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웬만하면 가슴에 쌓아두지 않고 살려고 했고 아니다 싶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 시부모님도 더는 억지 쓰는 일이 없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가 되대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육아 때문에 쉬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고요. 좀처럼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없으셨던 어머님이셨는데 하루는 당신도 꽃구경이 가고 싶으시다며 동네 분들과 나들이를 다녀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다녀오시라 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크게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쫓아가니 끙끙 앓고 계신 어머님이 누워 계시대요. 어쩌다 넘어지셨냐니까 다른 사람들 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그거 쫓아가다가 넘어지셨다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원래도 관절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면서 이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더군요. 어머님도 수술만 받으면 날아다닐 듯 걸어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건지 받고 싶어 하시는 눈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들에게 상의차 연락을 했는데 신우 둘 다 하는 말이 보험도 없는 양반 무슨 돈으로 수술을 시키냐입니다. 그러면서 노인네가 무슨 나들이는 나들이냐고 그걸 가라고 부추긴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어이가 없었죠. 자기들은 어머님 모시고 어디 한번 가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돈 문제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 보험 들면서 시부모님 것도 들어놓고 있었거든요. 보험비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말한다고 신우들이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제가 내고 있었고요. 한편 관절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어머님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무척 꺼려 하셨어요. 사시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다 보니 외출을 하시려면 계단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도 재활을 위해서라도 계단으로 다니시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적응되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편이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워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드리는 일이었죠. 사실 시집 올 때 결혼 미천을 친정부모님이 대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 여자도 비상금으로 얼마는 들고 있어야 한다며 친정어머니가 따로 챙겨주신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주식을 좀 했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남편과 제가 같이 모은 적금 그리고 시부모님이 당시 살고 계신 빌라의 보증금 전부 다 싹싹 끌어모으고 그래도 부족한 건 대출받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대요. 고맙다 하면서도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맙다 하고 제 성격이 원래 마음먹은 건 빨리빨리 해치우는 편이다 보니 마음먹은 그날부터 열심히 발품눈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세대수가 많지 않고 급매로 나온 아파트 하나를 찾긴 했는데 계약 직전에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싶은 생각에 신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 부모님 모실 아파트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얼마라도 보태겠지 싶은 기대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들 하는 말이 남편과 저희 둘이 낸 아이디어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대요. 자기들이 보기엔 시부모님 두 분이 빌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지내시는데 저희가 괜히 일을 벌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내심 야박하다 싶었지만 왠지 치사스러운 마음에 저도 두 번은 안 물었습니다. 그러냐고 알겠다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러나 저러나 제가 집어넣은 돈이 제일 많으니 제 명의로 사서 살게 해드리자 그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할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제 명의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아파트로 모셨는데 두 분 다 그때까지도 명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니 갑자기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집 사는데 당신들 전세 보증금도 들어갔으면 공동 명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가 마치 두 분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이사하자고 했을 때 싫다 하시지 그러셨냐니까 그건 또 못 들은 척 하시고 결국 제가 그런 시부모님께 그럼 그 보증금 빼드릴 테니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냐 물었습니다. 아니면 대출이고 뭐고 두 분이서 다 갚으시겠냐고 그러면 저는 제 돈 다 빼서 나가겠다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더는 입 딱 다무시고 명의 가지고 왈가왈부를 안 하시더라니까요. 물론 이후로도 다른 시시콜콜한 일들로 제 속을 긁으시기 일쑤였지만요. 한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어느새 안정기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싫다 하는 건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서로 마음고생시키는 일도 없었고 종종 주변에서 신혼이냐 물을 만큼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올해 초 퇴근길에 신호등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났어요. 앞으로 한 10년만 더 일하고 은퇴하자. 은퇴해서 우리 둘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재밌게 살자. 그 무렵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더라고요. 인생 참 별거 없다 싶대요. 그러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웬일로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들까지 저더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직감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 생전에 시부모님 생활비 대부분을 저희가 담당했었거든요. 참고로 시부모님한테 저희가 100만 원, 신우 둘이 각자 25만 원씩 보내드리다가 남편 떠나고 나서는 제가 보내드리던 돈을 줄였습니다. 맞벌이에서 당장 외벌이가 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저도 저지만 미술 전공이던 딸의 수업료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50만 원만 보내드린다 말씀드렸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가 좋진 않으셨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저에게는 두 분 기분을 헤아려 드릴 만한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큰 신우가 먼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아파트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한다는 소리가 아들 잃은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냐 하더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너무나 외롭고 헛헛해 하신다면서 이참에 두 분 살고 계신 제 아파트 명의를 두 분 명의로 바꿔드리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아들이 당신들한테 집이라도 해주고 떠났다 뭐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대출을 남편하고 같이 갚긴 했지만 그래도 제 명의인 아파트인데 명의를 바꿔드린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니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싫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주면 제가 언제든 두 분을 내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시부모님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겠냐고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걱정 말라며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파트는 다시 저에게 오게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막말로 제 손 떠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싫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냐 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둘 다 우리 가족을 못 믿는 거냐며 길길이 날뛰는데 못 믿는 건 오히려 시부모님이나 신우들 아니냐 했네요. 제가 재혼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니까 제 아파트라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시부모님 재산도 제가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아무 말도 안 했었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막말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전세보증금 진작에 내드리고 세입자를 받았으면 아니 아예 팔아버렸으면 1억은 우습게 남겨먹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어쨌든 제 딴에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을 좀 더 편하게 계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신우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니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2주 만에 시부모님한테 이사하실 집 알아보시라 했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사는데 보태셨던 두 분의 보증금도 제가 10원 하나 안 빼먹고 고스란히 돌려드릴 거니 그 돈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신우들도 저더러 아무리 자기들 오빠가 죽었어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면서.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남편 죽고 나서 오히려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선포한 건 시부모님과 신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저를 상대로 생활비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가더라도 생활비는 예전처럼 100만 원씩 보내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당신들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용서치 않을 거라나요? 그리고 저도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죽고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챙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활비도 이제 못 드린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시라 그렇게 내질러 버렸죠. 그리고 이후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 말이 저더러 신경 쓸 거 하나 없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고 명의자인 제가 그럴 의사가 없는 한 시부모님이 제 아파트를 가로채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이젠 제가 자기 할머니나 고모들한테 어지간히 시달리는 걸 눈치챘던 건지 자긴 상관없으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정에 들어가서 사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하고 살던 아파트는 당분간 비워두고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는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지금 이사 안 가신다고 버티고 계시거든요. 일단 겨울은 계시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내년 봄쯤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건 간에 그냥 팔아버리려고요. 솔직히 시작부터 받은 거 하나 없었어도 남편을 생각해서 시부모도 내부모다 생각하고 두 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리 도리는 다 하려고 했는데 저 혼자 한 약속이지만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래요. 하지만 남편도 그곳에서 저를 이해해주고 있겠죠. 아무튼 당분간은 제 마음 추스리고 애만 보면서 살렵니다. 시댁 쪽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